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윤석열 운명,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벼락 대통령이 됐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고, 공무원 하다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사, 정치 검사 하다가 과거의 그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한 주역이 갑자기 벼락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 검사가 되지 말아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법조인, 정의로운 검사로 남아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벼락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고, 당시에 영부인제 폐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의혹을 넘기기 위하여 그냥 아내 역할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위가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계속 뭐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논문 의혹이라든지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양평 지금 땅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이번 또 전쟁, 그러니까 이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쟁 동맹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이 쇼핑 뭐 누가 호객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해명도 있을 수 없는 해명이 나온 거고, 지금 이 수해 상황에서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 결국에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같은 민족에서 출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파 친서방파들이 대립하고, 친러파 뭐 대통령, 친서방파 대통령이 나오고, 또 이 서방에서는 끌어당기는 거죠. 또 러시아에서도 끌어당기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또 러시아를 자극할 이유가 없죠. 이런 정치적인 아마추어적 행보들, 그리고 문제는 그 참모들이 그냥 무조건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만세 찬양을 부르니까 이게 그냥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참다 이제 못 참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 20%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처하는 태도가 항상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란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형태. 그래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퇴진, 또 사퇴,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하야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방법, 그게 이제 개헌이죠.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상황,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분권형 내각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계속 분권형 내각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분권형 내각제 하면은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되니까 김진표가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했다가 그것도 이제 큰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냥 최소 개헌이다 해가지고 국무총리 추천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4년 중임제 국민들이 원하니까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헌을 전개하는데, 중대선거구제 이런 개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아주 자유롭게 이제 국회에서 개헌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분권형 내각제 안 된다, 분권형 국민 주권제가 돼야 된다, 국회의원들한테 또 더 큰 권한을 주면 안 되고,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투표 결정권을 가지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같은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법을 직접 제정하고 수정하고 폐지하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갤럽에서 윤석열 지지율 32%로 하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영향인 듯하다 그러지만 사실상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 복합적인 거고, 이게 이제 더 심화될 거다. 그래서 이게 30%대가 이제 붕괴되고 20%대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탄핵 움직임, 퇴진 움직임, 하야 움직임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평가가 60%에 거의 다다랐어요. 지금 60%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60%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57%인데 이게 60%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탄핵이에요. 사실상 국민투표 했다 그러면은 사실상 탄핵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퇴진 외치고, 한쪽에서는 하야 외치고, 한쪽에서는 탄핵 외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지금 민주당이 포기하겠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구속되는 게 이게 먼저냐, 윤석열이 탄핵되는 게 먼저냐, 이 경쟁이 붙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탄핵 카드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핵 카드를 던지고 한쪽에서는 또 하야, 한쪽에서는 퇴진하라, 이 압박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언론 기자들도 돌아서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기 퇴진해 버리는, 그리고 이제 개헌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상 분권형 내각제인데, 이 분권형 내각제를 그냥 국무총리 추천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분권형 내각제 안 된다, 분권형 내각제가 아닌 우리는 분권형 국민 주권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그러니까 대통령 해임 국민 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외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완전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장악해가지고 그들이 만대 헤쳐먹는 그러한 내각제, 사실상 내각제 형태의 국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려 퇴진하야, 그리고 사실상 사실상 탄핵인 개헌을 통해서 조기 퇴진에 조기 이제 이 임기 단축을 해가지고 조기 퇴임에 이러면은 이제 자기는 전쟁 쪽으로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무리수를 두죠. 바보가 아닌 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계속 미국하고 일본한테 끌려다니고, 지금 폴란드에 뭐 무기를 대출로 뭐 준다 뭐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엉터리 외교, 엉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제가 큰 위기적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참 이게 속이 타들어가는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조원진은 윤 지지율 30%대 무너질 것. 네, 폭우 대비 김건희 명품샵 문제가 맞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알아요. 냄새를 다 맡았어요 이제. 냄새를 다 맡았기 때문에 지금 뭐 원로들뿐만 아니라 기자들 뭐 또 정치 고수들 이들 다 냄새 맡은 거예요. 냄새 맡아가지고 이제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총선 전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다 얘기한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전 점쟁이가 아니지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내각제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교묘한 정치 고수들이 국민을 아주 치밀하게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분권형 내각제로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때다 해가지고 다 달려들 겁니다. 이제 그래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게 그게 비극이고 그리고 이재명도 쳐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이 동반 퇴진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한국은 이제 개헌과 더불어서 분권형 내각제 시대로 간다. 중대선거구제, 분권형 내각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리 의혹 대선에 의해서 국민만 고생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만 고생한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국민 주권제, 분권형 국민 주권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국민이 외치지 못한다면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참 많은 속이 타들어가요. 네, 속이 타들어가고 안타깝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 좋아요 38, 싫어요 58.9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 부정이 이제 60%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계속 이제 떨어져 가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여론조사 꽃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31.9, 네, 그 4.6%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65.9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부정평가 65.9%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민주당이 43.8, 국힘이 29.6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심각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뭐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무려 65.9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야 원로 10인인 3월의 구성. 네, 윤 국회 존중해야. 이게 지금 여야 원로 11명이 3월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분권형 내각제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로회가 여야 원로회가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국무총리 추천제, 국무총리 추천제라고 교묘하게 이제 접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아래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4년 중임제라도 김진표 최소 개헌 카드 꺼냈다. 김진표는 지금 요 4년 중임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요 복수 추천제. 네, 그래서 국무총리 추천제 요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각제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 폐지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양념이에요, 양념. 4년 중임제, 불체포 특권 요건 양념이고 핵심은 복수 추천제다.
네, 그리고 선거제 개편은 이거는 이제 이뤄질 거다.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거죠.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 해법 논의해가지고 이제 뭐 시민단체들 뭐 이거 계속 이 소리 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네, 크게 이제 작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네, 김종인도 총선 이후 개헌적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해야 한다. 즉 김종인이 금태섭하고 신당 창당을 시사했는데 여기도 보면 핵심이 또 이 개헌이에요. 개헌. 네, 요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김종인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금태섭도 지금 보면은 같이 이제 의견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네, 안철수도 요 간철수잖아요. 그러니까 2032년 하늘이 준 개헌 시간이다. 대선 총선 맞물린다.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 외쳐왔던 안철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얘기 안 하고 2032년 하면서 간을 보는 거죠. 또 네, 2032년이면은 앞으로 거의 뭐 8년 후인가요? 8년 후? 네, 8년. 네, 9년 후네요. 9년 후. 9년 후를 얘기하면서 간을 보는 겁니다. 간철수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구체화되면은 안철수도 적극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권형 내각제다 비판하고 분권형 국민 주권제를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요즘에 이제 이 개헌 분위기 띄우는 거죠. 네, 국민 60%, 62% 개헌해야 한다. 4년 중임제가 가장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금 4년 중임제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표가. 근데 핵심은 총리 추천제를 말하는 거예요. 국회 추천제. 요걸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지금 민주당은 대선거구제, 국힘은 도농복합형,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여야가 그냥 합의해가지고 그냥 아주 석전석결로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김진표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불체포 특권 개헌하자. 요거 세 개 딱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불체포 특권은 양념이다. 네, 국민이 좋아하는 양념. 네, 그리고 4년 중임제도 국민이 좋아하는 양념이에요. 양념. 핵심은 요거다. 국무총리 추천제. 요게 이제 내각제 요소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총리가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요 분권형 내각제 형태 요 그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요게 이제 김진표의 잔머리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니까 4년 중임제 오케이, 또 불체포 특권 폐지 오케이, 총리 추천제 아이고 이거 좋은 제도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해갖고 분권형 내각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국회 기자들이 95%가 개헌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제 기자들도 나서는 거예요. 기자들도 나서가지고 네, 또 헌법학회 세 곳도 10명 중 9명이 개헌 필요하다. 개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형 내각제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초기에 얘기했어요. 초기에.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 그래서 뭐 국민 캠프다, 뭐 국민이 주인인 세상 얘기할 때 나는 그거 진심일 줄 알았는데 딱 그냥 대통령실을 막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청와대에서 옮길 때 그때 알아봤어요. 아니구나, 속았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특활비, 윤석열 특활비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죠. 결국에는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윤석열 운명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이제 그 시기가 벌써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도 탄핵 카드를 던질 수가 있고, 검찰 쪽에서는 이재명 체포 카드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윤석열 동반 퇴진의 그림들,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결국에는 분권형 내각제 세력들이 승리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중대선거구제 분권형 내각제 움직임으로 간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타들어가지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 이제 친러파, 친북파, 친중파, 친미파 이 국회의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권형 국민주권제를 외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